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매주 다양한 이슈가 쏟아집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 그리고 신주호 부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갑자기 분위기가 우리 좀 다들 전까지 힘드세요? 화기애애했는데 예. 그럼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우리 예. 오늘 문자 주제 여름 별미인데 각자 좋아하는 여름 별미 하나씩 얘기해 본다면. 저는 평양냉면. 맞아, 냉면. 맞아. 예. 예, 김민주 부대변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냉면 좋아하는데 네. 저는 냉면을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먹습니다. 맞아, 겨울 예, 음식이잖아 네. 원래. 예. 그래서 저는 냉면이 이제 뭐 여름에 많이 먹는다는 이제 인식이 있는데 저는 겨울에 더 많이 먹긴 합니다. 그럼 여름 별미는 여름 별미는 따로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 여름 별미 얘기하고 있는데 두 분 다 냉면을 좋아하시는 걸로 다음에 그럼 냉면 회동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니 저 보면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주제긴 한데 이게 더 깊숙하게 그쵸. 할 얘기가 오늘 좀 많은 것 같아요. 구체화가 되면서 이야기거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은 아주 초미의 관심사 이 국민의힘 당권 얘기 먼저 해볼게요. 아 그거 아세요? 우리 그때 방송하고 있었을 때 그때 원희룡 이제 지금 후보죠. 네. 원희룡 후보가 이제 손 들고 나온 게 이제 그때 이제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아, 지난주 완전히 목요일 날. 판이 완전히 좀 바뀌어졌습니다. 네. 우선은 이 국민의힘 당 대표 지금 뭐 어대한 얘기 했잖아요. 어차피 당 대표는 그 한동훈 어떻게 좀 여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우선 신주호 부대변인님.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 룰이 민심이 20%, 그러니까 여론조사죠. 여론조사가 네. 20%고 당원 투표가 80%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어대한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게 된 것은 당심과 민심이 불렀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선거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의 당원이 한 80만 명 정도가 되는 상황이니까 예. 그 8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당원들이 결국에는 민심과 크게 동떨어지지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대한이라는 분위기가 일단 1차적으로 형성이 됐고 그것을 끈질기게 지구력 있게 끌고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민심이 영남에 있다 보니까 요즘 계속 다 후보들이 그쪽으로 많이 또 가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영남 정확한 그 당원의 분포는 모르는데 영남에 한 40%의 당원분들이 계시다라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영남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어려운 시절에도 끝까지 지지를 보내주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영남에도 공을 좀 많이 들이셔야죠, 다들. 예. 네. 예. 우리- 김민주 부대변인님. 그 최근 정치 현황들을 보면 그 양 정당의 당원 수가 이제 100만이 넘어갔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예전과 달리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는 현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거의 당심과 유사하게 가는 경향성을 많이 보이죠. 그 영향으로 일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30대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당대표가 됐던 것도 그 이유였죠. 그래서 압도적 여론조사가 지금 아직까지는 한동훈 후보잖아요. 그래서 어디한이란 말이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되는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현상이 혹시 나오는 거 아니냐 예. 라는 뭐 그런 좀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른바 그 지난 김기현 시즌 2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여기는 뭐 한마디 예.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조 부대변인님, 요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네네. 그 지금 당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당원 여론 네, 그런 거 요즘 하지 않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시중에 나오는 것은 당원만은 따로 안 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는 당원인 분도 계실 것이고 당원이 아닌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나와 있는 여론조사 자체가 이제 뭐 어대한이라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심이든 민심이든. 예. 그리고
대변인께서 저희 당이 이제 뭐 비정상적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급하게 당원을 바꾸는 민주당과 원칙과 룰에 의해서 당을 이끌어가는 저희 당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김민주 부대변인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공격을 했어 지금. 불필요한 공격이었고 네.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네네. 나오신 거고요. 대로 주고 말로 받았어. 제가 잠깐 예, 뭐, 말씀드리면 그 여론조사지만 그 아까도 이제 100만 이상의 당원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만 이제 광역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많이 지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남 지역이 국민의힘의 40%를 차지하니까 그렇죠. 예. 당원들이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응답한 예. 영남 지역 유권자들을 세밀하게 추이를 보면 네.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당심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를 예측이 가능하죠. 네, 예, 네. 예. 아니 근데 제가 어제 또 그 나경원 대표가 뭐 그 뉴스 나와가지고 뭐 인터뷰한 걸 보기는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전략에 사실 그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꼭 이걸 우리가 내세울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이슈를 가지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략을 세우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네. 그러니까 당원 투표가 80%이기 때문에 저희 당원분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져도 계속 지지를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당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윤심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제 당원의 표를 얻어보려고 다들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께 쓴소리하고 대통령께 직언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친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전당대회에 나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과연 윤석열 정부를 진정으로 성공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나라는 개인적인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높게 평가하는 게 이 주도권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예. 지금 최상병 특검을 저희가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발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독소 조항을 지금 제외하면은 특검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먼저 발의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뭐 어떤 분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이 이거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분란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특검 정국에서 그 공이 민주당한테 넘어가고 오히려 그리고 주도권을 이어가고 전국을 국민의힘에 유리한 흐름으로 변모를 시킨 면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 있어서 신의 한 수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 뭐 자연스럽게 이제 최상병 네, 특검법 넘어가시. 얘기가 왔는데 그럼 한동훈의 이 제3자 특검 추천 김민주 부대변인님 보시기에 이거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약간 시간 끌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이잖아요. 그 국민의힘 지도부 격 리더급 되는 데에서 처음 이제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뭐 전 나쁘지 않다라고 의미가 보는데 있다 나름대로. 뭐 사실은 그 별로 아까 뭐 신 부대변인께서는 저희가 지금 당황할 거라고 하는데 전혀 당황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냥 저희는 애초에 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5월 30날 개원하고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약속한 대로 예. 뚜벅뚜벅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원 구성도 저희가 단호하게 해서 이제 오늘 아마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도 이제 완결이 되고 네. 원 구성도 빨리 조속하게 이제 구성을 됐고 마찬가지로 해병대원 특검 그다음에 또 두 특검과 나머지 4개의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국민과의 약속을 묵묵히 지켜나간다. 거기에 뭐 어떤 반응을 보인다 아니면은 뭐 어떤 시간 끌기를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저희는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예. 나갈 것이고요. 그 국민의힘 보면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우는데 그거는 뭐 대통령과의 관계를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다 좋다고 하는데 다만 대통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당대회에 표를 얻으려는
계산 방식은 아직도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 수준을 좀 낮춰보는 거죠. 국민의힘 정도 되는 여당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 정도면은요, 뭐 대한민국의 정치 미래나 공당의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리 욕심만 내면은 결국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자마자 곧 물러난 김기현 대표처럼 꼭두각시 하다가 망신당하고 물러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이 대표로서의 비전과 철학을 보여주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옆당에서 봅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전략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이 한동훈 네네. 후보가 주도하려는 이 그럼 최상병 특검법 당내에서 뭐 좀 분위기는 어떻고 실현 가능성은 좀 있는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민주당에 넘어간 것이고 뭐 지금 당내 의원들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럼 네. 제가 질문을 달리 네. 말씀드릴게요.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네.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세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최상병 특검 자체는 이거는 저는 정쟁 이슈가 아니라고 봐요. 안보 이슈고 보훈의 이슈입니다. 근데 안보와 보훈을 강조해왔던 보수 지지층이기 때문에 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결국에는 찬성하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 나와 있는 특검법은 거부할 겁니다. 싫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특검법이 굉장히 독소 조항도 많고 민주당 정권에서 금지했었던 언론 브리핑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특검 자체는 이 안보와 보훈 이슈를 정쟁으로 이끌려고 하는 민주당의 정략적 시도이기 때문에 예. 단호하게 거부하되 그 보훈,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젊은 장병의 죽음에 대해서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에 있어서 정쟁적인 요소를 걷어낸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것을 싫어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좋아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내세운 제3자 특검 추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미 특검법을 그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곧 올릴 예정인데 예. 이 특검법을 애초에 해병대원의 특검법이 왜 시작이 됐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대통령의 경로 하나로 여러 사람이 지금 범죄자가 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그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그 특검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실이 조사를 받아야 되고 대통령의 핸드폰이 제출돼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예.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약간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언론 브리핑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예전에 윤석열 특검 한동훈 지금 후보하고 같이 든 특검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언론 브리핑 내용을 잡은 거예요. 예. 갑자기 하늘 떨어뜨려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그렇다 쳐도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리더 격인 분이 특검에 대한 이야기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천하람 의원도 특검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이거를 미리 뭐 받고 안 받고 어떻게 생각한다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네.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다는 걸 전제하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민주당이 그 특검법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여쭤보는 이유는 네. 이 특검법만 발의되면 뭐합니까? 어차피 민주당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안 받겠다고 하는 거고 네. 그것도 그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그게 특검법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받아야지 통과가 돼야 되는 거 한동훈 아니에요?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시죠. 안 미리 될 수도 걱정하지 있다고 말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예. 사실관계를 예. 좀 짚어드리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안한 특검은 임명은 대통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자라고 네. 하신 맞습니다. 것이고요. 예. 그리고 언론 브리핑 이거는 그거 윤석열 특검에서 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특검은 2017년도고 2019년에 조국 그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그 검사들의 언론 브리핑을 금지했습니다. 그것은 뒷순번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금지했었던 민주당 정권에서 했었던 그 제도 자체를 지금 특검에 넣었다? 그것은 민주당이 형해화된 거죠. 예.
네. 예, 뭐 말씀하세요. 얘기? 말씀하세요. 예. 예. 아니 뭐 알겠습니다. 이게 한동훈 뭐 특검법은 예. 그러니까 그 예. 뭐 아주 작은 아까 천하람 의원 얘기도 했는데 예. 강론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큰 총론이 결정이 안 됐는데 네. 강론 가지고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게 예, 예. 뭐 170석, 190석의 어떤 야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요구하고 지금은 안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지나봐야 우리가 더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좀 한정된 것 같습니다. 요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넘어가고. 예.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이제 원희룡 후보 얘기 조금 해볼게요. 네. 원희룡 후보, 그러면 예. 저희 신조 부대변인님 그 원희룡 후보가 친윤이 맞습니까? 친윤 후보로 나온 거죠? 그렇게 나온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이 원희룡 전 장관이죠.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엘살바도르인가 거기 특사를 네. 다녀와서 예.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출마했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친윤 후보로서 나온 것 같고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를 10초밖에 안 했다. 예. 그 얘기도 계속 지금 원희룡 장관 측에서 해요. 그 반박하던데요, 한동훈 후보가. 15초라고. 어서 아니 나왔냐. 상식적으로 예. 10초 안에 어떻게 얘기를 여보세요만 하다 끝나는 거잖아요. 10초는 저희가.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그거는 원희룡 전 장관이 너무 치졸한 공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을 가장 강력하게 표방하고 지금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아니 그러면은 저희 네. 예. 아니요, 얘기하세요. 아, 예. 예. 아니 그러면 저희는 어떤 관건은 이번 네. 국민의힘의 어떤 이번 전당대회 관건은 결선 투표 아니겠습니까? 갈 거로 보세요. 뭐 남의 당이지만 김민주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전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흥행이나 아니면은 더 재미있게 보기 위해서 결선 투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요즘 계속 놀라는 게 민심이라는 것 그리고 국민이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이 우리 그 여의도나 이제 정치 관계자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요. 넘어서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도 반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보니까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원희룡 장관이 인유한 의원실 앞에서 그 바닥에 앉아갖고 기자들하고 그 대화를 하는데 네. 너무 적극적인 거예요. 뭐 말 그 앞에 있는 기자 이게 좀 외람되지만 이제 좀 맞았을 것 같아요. 이게 분비물에 맞으셨을 것 같을 정도로 네. 기자들의 열정적으로 네, 이제 네, 네, 네.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예, 막 하잖아요. 예. 기사 바닥에 작성하죠. 앉아서 예, 기자와 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예, 앉은 예, 거죠. 예, 예. 그 옛날 방식인데 순간 그거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런닝메이트도 어쨌든 간에 인유한 김민전이라는 라인업이 장동혁 그 진종우 예. 라인보다는 조금 뭐 좀 무게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지명도 면에서는 지명도 또 그렇죠. 면에서 예. 만만치 않다. 예. 다만 이제 윤상현, 나경원 그 두 후보의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나 윤상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 그래요?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나경원 더 후보는-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나경원 후보가 어쨌든 간에 원희룡 장관과의 인연이 더 오래됐잖아요. 동기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결국 좀 나경원 의원은 원희룡 장관하고 좀 계속 이야기를 나눌 것 같고 또 그거를 원희룡 장관이 놓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윤상현 같은 분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좀 같이 할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그 윤상현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경원을 깍하게 모시고 TK에서 좀 교두보가 될 만한 분을 인물로 라인업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빨리 해야 되겠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예. 조언을 지금 하고 있어. 아니 이 응원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 마치 요새 그 한동훈 후보가 돼서 대통령과의 어떤 각을 세워서 민주당이 뭐 어부질이 전혀 아니고요. 예. 일단 여기에 대해 신조 부대변인한테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결선 투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지금 한신 얘기에 대해서 예. 저는 결선 안 갈 것 같습니다. 1차에서 예. 끝날 것 같은 게 예. 아 지금- 그런 캠프 쪽에서는 막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나 보죠? 네네. 예.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진용을 확실하게 꾸려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러닝메이트든 이런 걸 확실하게 꾸려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4명이라는 건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장동혁, 박정훈 그리고 청년 최고의 진종호 이렇게 나와서 아주 그거를 딱 꾸려서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반면에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은 급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쪽에다? 급하게 예.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실무나 이렇게 내는 메시지가 조금 우왕좌왕하고 우후죽순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 상황 저희가 전당대가 길면은 급하게 나와도 이제 준비하고 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상황에서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준비하고 캠프 꾸리고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그 준비만 하다 끝날 겁니다. 아마 그쪽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선까지 가지 않을 확률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이 김민전 의원이 지금 나왔잖아요. 김민전 의원은 무조건 최고위원이 됩니다. 저희가 여성 몫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혼자 여성이셔서 무조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보가 여성 김민전 의원은 혼자 나왔습니다. 바로 무조건 되는 건데 그래서 김민전 의원이 지금 표방하는 게 무게파를 표방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왜냐하면 됐으니까 뭐 굳이 여기서 개파를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예.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봐야 되는 상황. 저희가 최고위원 후보 중에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예. 김민전 후보가 혼자가 아니실 수도 있어요. 여성분이. 네. 제가 한번 요거는 확인을 좀 일단 해보겠습니다. 노래를 나가면서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야만만 두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문자번호 0567번님의 신청곡 일단 보내드립니다. 이승철 소리쳐. 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2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오늘도 여야 만만 김민주, 신주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는 저희가 국민의힘 예. 전당대회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상대당으로 좀 가볼까요? 이번 예.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와 연임 가능성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네, 뭐 당연히 뭐 그러실 거라고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아니, 그러면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 그러면 이재명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전 대표라고 해야 되잖아요. 전 예? 대표 예. 후보. 그러니까 단독 후보가 되면 네. 그 어떻게 뭐 거수로 합니까? 아니면 박수로 합니까? 뭐 어떻게 결정이 돼요? 전례가 있어요, 이게? 전례가 있죠.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김대중 전 대통령님 때도 전례가 있고요. 아직 네. 공고가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대표 후보로 또 다른 분이 나오실 수도 있고, 이인영 예. 의원님도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직은 공고가 나가야 되고 또 전준위가 어제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예. 전준위에서 이제 공고 절차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예. 또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명까지는 이 예비 그 경선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저기 본인도 한번 당 대표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예비 경선도 없으니까 나오실 분도 있고 또 혹시나 아무도 안 나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그 찬반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찬반 투표에 대한 시스템 준비도 좀 같이 해야 되겠죠. 그 아까 이인영 전 후보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과연 들러리만 서로 그러니까 나갈까요? 나가고 싶을까?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할 때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그 당대표 정도 나가는다고 하면은 그 당권에 대한 이야기도 또 그리고 고민도 있지만 본인의 정치에 대한 비전을 시커니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당의 미래에 대해서도 자기 포부를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열리잖아요. 그럼 지명도나 앞으로의 정치의 어떤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장인 건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전당대회에 나가는 것이 꼭 당선만을 목적으로 나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최고위원이나 당대표에 예. 아주 젊은 청년들이 도전장을 내는 경우도 또 많았거든요. 그런 면으로 봐야지 그러니까 전당대회라는 거는 크게 그 당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장으로 봐야 됩니다. 예. 예. 실제로 이번에 우리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준비할 때
미국처럼 미국의 정당의 전당대회처럼 하나의 당원들의 축제 형태로 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신주호 부대변인께 어쨌든 거대 야당이고 지금 170석이 넘죠. 예, 민주당만. 네, 예. 민주당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결론이 너무 정해져 있는데 이 찬반 투표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전당대회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주당이 굳이? 뭐 지금 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크게 당원들의 축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당원들이 축제를 할 만한 상황이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 축제로 열어야 됩니까? 굳이 이재명 대표 혼자 나올 게 뻔하고 또 다른 사람 나와도 이재명 대표가 될 게 뻔한데 저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하는 것도 사실 몰랐습니다. 네. 제가 뉴스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정치에 굉장히 항상 그 뉴스를 보는데도 8월 18일 날 네, 8월 18일.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는 줄도 모를 정도로 지금 관심에서 벗어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조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 당의 전당대회가 흥행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그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고 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컨벤션 효과라는 게 생기게 그렇죠. 마련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컨벤션 효과가 상대적으로 어느 당이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송구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컨벤션 효과를 거의 민주당이 뭐 10배 이상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오히려 컨벤션 효과를 못 누릴 거예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혼자 나왔고 1급 체제의 완성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는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경쟁자 있다고 하잖아요. 뭐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저는 민주당이. 예. 민주당은 되게 사랑하세요, 우리 신주호 대변인님이. 애정합니다. 예, 네. 컨벤션 효과는 일시적인 걸 것이고요. 뭐 일전에 국민의힘 전당대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또 김기현 대표도 하고 그랬지만 얼마 못 갔잖아요, 컨벤션 효과. 예. 컨벤션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민심에 맞게 특검과 그다음에 민생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한 여당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네. 경쟁자 얘기 나와서 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 원래 그 총선 전만 해도 이 총선 학살, 뭐 친명들 중심으로 막 되고 있었을 때 이른바 친문들. 이 당대표 경선에 뭐 임종석 전 의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인영 후보라든지 아니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그 김민주 부대변인님 그럴 가능성 없나요? 친문들 중심으로 당대표 경선에 나가는 거? 아직 모르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원희룡 장관도 결심한 게 일주일 전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아, 그러니까 원외에서 의외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예, 모르는 거고 아직 공고도 나가지 않았고 움직임이 어떤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 지금 이 분위기는 본인이 판단하겠죠.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을 밝히는 장으로서의 가치가 있을지 기탁금까지 내면서 당선 가능성은 없지만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익이 될지. 얼마입니까 기타급이? 예, 8천만 원. 아이고. 예. 그래서 전액 그 본인 돈을 내야 되고. 예. 그래서 뭐 후원금은 낼 수는 있는데 예. 그 만만한 돈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민주당이 예. 항상 그 보수 여당은 부패로 망하고 저희 당은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파가 국민의힘보다는 저희 민주당 계열의 개파 정치가 굉장히 더 많았죠. 그거에 대한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당대표의 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개파별로 이익에 따라서 그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아픈 사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당원들이 굉장히 분노했고 네. 그 후폭풍이 굉장히 불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저희 지지자들이 우려하는 바를 알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서 있는 분위기 그리고 예. 경제나 민심 그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독주가 여전히 심하기 때문에 강력한 야당을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땅한 리더가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고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좀 어렵지만
또 다른 좀 중임을 더 큰 책임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당내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럼 네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왜 연임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대답을 이제 해주신 건데, 말씀드린 겁니다. 네 신주 부대변인 뭐 어떻게 말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친문 진영이 지금은 활동할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천 학살을 해서 그 공천된 후보들로 총선을 치른 거잖아요. 예. 거기서 민주당이 의미 있는 패배를 했어야지 임종석 전 실장 같은 분들이 활동할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네. 크게 이겨버렸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해서 친문 진영이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상당히 지원하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득표율이 안 좋았으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민주당이 거의 PK에서 완패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워가 민주당 내에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친문 진영이 지금 나오는 것이 될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경쟁자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민주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럼 찬반 투표를 할 것이다.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예. 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거 찬반 투표와 또 박수 이것도 정무적인 또 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또 싸늘할 거 아니에요? 찬반 투표 해야죠. 그죠? 예. 저 일전에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할 때도 저희가 저 제도에 대한 절차에 맞게 예. 투표했으니까요. 예. 아니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의 그 연임과 관련해서 네. 그 일각에서는 그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관계가 있어요? 그냥 대표일 때와 그냥 평 의원일 때랑 별 아니, 사이 없어 보이는데. 기소 다 했는데 무슨 사법 리스크가 더 있어요? 뭐 기소 추가로 다 이번에 됐고 기소된 재판 것도 있고, 남아있고 예. 재판 판결만 남아 있잖아요. 부른 대로 다 가고 성실하게 재판이 임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남은 대표로서 가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게 더 있나요? 그냥 다 재판 받고 있고 예. 기소 뭐 하고 싶은 대로 검찰이 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순위가 다르지 않나요? 그 있잖아요. 그 중요도 순위 같은 거. 의전서열이- 예, 의전서열. 예, 그게 좀 의전서열이 다를 있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예. 야당 그렇죠. 대표는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 예. 예고해 주셨으면은 네. 막무가내 막 기소는 하지 말았었어야지. 네, 그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예우 받은 거 치고는 좀 너무 많이 네. 주들해서. 그래도 예, 그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인도 일이 있어서 일정이 있어서 하면 재판을 연기해 주는데 예. 뭐 많이 해줬어요. 이재명 대표 해달라 그래서 해주다가 아 그래요? 예, 예. 많이 해줬는데 체감이 다르니까요. 예, 예. 예, 근데 그 같은 맥락에서 또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민주당의 당원들의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의지라기보다는 민주당 당원들의 요구가 많아서 이번 연임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예. 겁니까? 초기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100만이 넘는 당원 시대에서는요 당원들이 활발하게 자기의 의견을 막 분출합니다. 예. 예전에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 우원식 추미애 두 의장 선거에서 예. 예. 저희가 10만 명이 탈당했잖아요.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 현상들이 이거 잘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의힘도 비슷한 선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예. 전당대회도. 그래서 저희는 이 최근에는 이렇게 당원들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자기들이 요구를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가장 큰 요구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안 나오면 저희 지금 171석에 190여 야당 그다음에 특검하고 국정조사 민생 경쟁 챙겨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마땅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왜 또 옛날처럼 뭐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안 해서 각각의 계파로 분화돼서 서로가 갈라지고 하는 거를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면이 실제적으로 분명히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 너무 견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면서 견제 있죠. 이번에도 뭐 지난번에 강민구 최고위원의 좀 아버지 발언 뭐 이거 나왔을 때도 네. 당내 비판이 굉장히 셌습니다. 알고 보니까 두 분이 나이가 똑같다. 그러니까 동갑이더라고요. 당내 비판이 굉장히 셌고요. 네. 실제로 지금 대표 앞에서 쓴소리 많이 하는 분들 많아요. 대표적인 여기 수원의 뭐 김모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뭐 강력하게 대표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되게 신분이 있는 정성호 의원 같은 분도 예. 얘기를 강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 쓴소리 많이 하고 또 예. 많이 들으세요. 그 이재명 대표는요 기본적으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기한테 잘 보인다고 아부한다고 중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은 분명 성과만 봅니다. 이 성과를 내면 중용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자기가 오랫동안 같이 했던 사람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 측근들 중에 중용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단체장 출신이 많은 이유가 바로 성과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예. 총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네. 예.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네. 성과 위주로 가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것인지는 조금 가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쓴소리하고 이재명 대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고언을 하는 분은 없고 이재명 대표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을 쳐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것들이 뭐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 지금 아부 얘기 나와서 저 궁금해서요. 김민주 의원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정성호 의원 있잖아요. 네. 그 초창기만 해도 아주 친명 중에 친명. 뭐 좌장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막 쓴소리하면서 두 분 간에 좀 갈등도 보이고 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발언이 아니, 좀 그렇지 많습니다.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쓴소리 듣는 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싫어한다면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말을 못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냥 실명을 얘기하자면 예. 여기 김영진 의원 같은 분도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선을 처음 나왔을 때 유일하게 현역 의원으로서 이재명 캠프에서 활약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중앙대 뭐 동문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도 요즘 자유롭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 문제가 의견을. 됐던 게 김영진, 정성호 그 두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예.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시고 그리고 얘기도 충분히 얘기하고 듣고 고개 끄덕이고. 예. 그래서 여러 의견 중에 하나를 분명히 듣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 앞에서 뭐 이렇게 아부성 발언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뭐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장 통해서 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김민주 부대변인이 아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예. 예, 자고매나지 않고 오로지 민주당과 함께 예.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쨌든 뭐 예. 연임이 거의 뭐 전 대표 예. 확실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대권으로 향하는 예. 네. 그럼 대선에 도움이 길이겠죠. 될까요? 과연? 이게 이제 그 대권만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닥 좋진 않죠. 왜냐면은 리스크가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대표로서 운영하게 되면은 당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예. 생기고 그로 인해서 리더십을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무엇보다 본인이 재판에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살인적인 일정과 그리고 당무를 또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력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체력이 이제 좀 떨어지면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이걸 대표를 안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에 뭐 크게 뭐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권과 그다음에 국정 지지율은 어떤 뭘 자리를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낙연 대표의 선례도 들었지만 오로지 국민의 지지만 탄탄하면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대권 가도에는 당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반드시 무조건 좋다? 그건 아니라고 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조 부대변인님 뭐 할 말씀 없으시면 안 할까요? 예. 저도 굳이 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하는 게 대권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이미지 소복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지금 예. 공격을 많이 받는데 당 대표가 되면 공격을 더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묻혀 계시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당과 국민을 위해서 조심을 하시다가 나오시던 당과 국민을 위하면은 일단
밑에 계셔야 되는 게 사법 리스크부터 해결을 하고 오셔야죠. 그래야지 이제 국민들한테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예. 포부를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최고위원 얘기는 좀 없어요. 여기 쑥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당 대표는 지금 경쟁이 뭐 뭐 실제적으로 좀 이재명 대표 연임이 지금 강하니까 예. 최고위원 후보는 역대급으로 지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습니다. 관심은 다들 원내외. 없다고 오히려 그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던데. 뭐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지금 굉장히 지방선거 이제 예, 이어지니까. 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있고 해서 막 타오르고 있죠. 근데 최고위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역 단체장이나 그 지방선거의 공천을 시도당이 해도 예. 최고위원회 최고 그 의결을 최종으로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과 시도당 그 위원장 선거가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뭐 친명일색으로 될 것 같아서. 네, 신조 부대변인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최고위원 선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예,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최고위원 여러 명 뽑잖아요. 예. 여러 명 뽑으니까 과연 비명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비명계가 최고위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저희 당은 비명 친명이 없습니다. 다 같은 예, 그거 뭐 하나의 판단은 모습이고요. 예, 보시는 분들이 다 할 친명이고 것 같습니다. 친문이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여야만만 다음 주에도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주호, 김민주 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날씨 많이 덥습니다. 나오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는 곡 비주의 누구보다 널 사랑해 남겨드리고요. 잠시 후 9시부터는 배즈 프로듀스의 모닝 브레이크였습니다. 쭉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작가 변진소 란정훈, 보이는 라디오의 박진희,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윤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